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2.7도, 경북은 27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대구의 아침 기온은 23도, 경북은 16도에서 23도를 보이겠고 낮에는 대구 32도, 경북은 27도에서 32도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30도 미만으로 떨어져 무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취업과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물품을 구매할 때 전체 1% 이상을 중증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다 보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한 중증 장애인 생산시설. 사무용지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이곳의 생산라인 근로자 11명 모두 2급 이상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지만 숙련 과정을 거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건 역시 판로입니다. 구매율 자체가 너무 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최저의 비용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입찰에 참여하기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 물품 구매액의 1% 이상을 구입해야 하지만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선구매 실적을 살펴보면 대구도시공사가 50.1, 도시철도공사 1.14%로 기준을 넘겼을 뿐 대구시는 0.24, 경상북도 0.23, 대구시교육청 0.35, 경북교육청 0.33%에 불과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구매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어겨도 처벌 조항이 없어 이행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홍보나 동료 위주로 사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달 기간에 대해서. 우수한 기관도 공포를 하지만 저조한 기관도 이제 앞으로는 공포하기로 했거든요. 대구와 경북 지역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은 40여 곳, 비누와 사무용지 등 여러 제품을 생산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노동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 관련 행정지침을 즉각 수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고정적 급여의 비중이 적은 데다 성과 또는 노동시간에 연동된 변동수당이 높아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문제를 노동부가 방치하고 있고 20여 년에 걸친 사법부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침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 5일에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 가계대출이 위험수에 이르렀다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 대구 경북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닌데요. 상황이 더 나쁜 것은 수도권에서 줄고 있는 주택대출이 지역에서는 오히려 크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칫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주택거래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2, 4분기에도 대구에서는 아파트 2만 4천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년 같으면 1년 전체 거래 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만큼 빚을 내 집을 사는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은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최근 1년 반 동안 주택대출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가계대출이 2조 원 증가했고 이 증가분 2조 원은 고스란히 주택대출에서 비롯됐습니다. 대구 및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 매매 수요가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주택 매매 수요에 기인한 주택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대출 성격도 다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잡힌 전세대출 보증금액은 대구 경북을 합쳐봐야 올 들어 2천억 원 남짓. 서울과 수도권은 전세대출이 많았지만 대구 경북은 빚을 내 집을 사는 쪽을 선택한 사람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투기적인 수요가 빠져나가게 되고 금리 변동에 따라서는 상당한 어떤 주택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2005년과 2006년 부동산 경기 과열기에 늘려놓은 주택대출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미 부동산 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태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대출 확대 쪽에 맞춰지면서
가게 신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대구시가 동성로와 국채보상로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와 지하상가 출입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는 내년 3월 말까지 계속되며 이에 따라 옛 한일극장 앞 북쪽 1개 차로가 축소 운행됐고 남쪽 1개 차로는 다음 달 20일부터 축소 운행됩니다. 2013 대구 세계에너지총회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직위원회가 대구로 사무실 옮기고 운영계획 종합보고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현장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점검에서는 초청연사와 프로그램 개발, 부대 행사 유치와 논문 접수, 스폰서 유치 등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교통과 숙박은 구조적인 어려움이 예상되고 통행요원 확보와 국내 홍보도 아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산경찰서는 대기업 회장을 사칭해 취업 등을 미끼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57살 김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64살 이모 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모 대기업 전 회장의 양아들로 명문 법대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곧 대기업 회장으로 취임할 것이라고 속이고는 취업이나 하도급 등을 미끼로 8명에게서 50여 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사람 등 사기 사범들이 잇따라 검거됐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대출 광고 메시지를 휴대폰을 이용해 무작위로 보낸 뒤 연락이 온 사람들에게 대출금 채권 전환 설정료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하면 3천만 원을 대출해준다고 속여 30여 명으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도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해 보내주면 40만 원을 준다고 속여 28명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80여 대 8천만 원어치를 받아 챙긴 혐의로 36살 장모 씨 등 4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자해소동을 벌인 45살 우모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우 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 40분쯤 대구시 칠성동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자해하겠다며 소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는데 소변 검사 결과 마약 투약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과 경상북도는 오늘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당정 협의회를 갖고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철우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 등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등 경북도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당정협의회에서 이 참석자들은 내년 국비예산 확보 방안과 대선 공약 사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아시아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엿새 동안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 4층 전시실에서 사랑의 작품전을 열고 있습니다. 전시회에는 전국에 있는 170여 명의 작가들이 기증한 작품이 전시되고 있으며 작품 판매 수익금은 대구 지역 장애인들의 월동 지원과 근로장애인 지원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지난 2주간 대구의 아파트 가격은 0.17%포인트 올랐는데 북구가 0.3%포인트로 가장 많이 올랐고 남구와 달성군, 동구와 수성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셋감 역시 0.17%포인트 올랐는데 서구와 남구, 달성군과 달서구 순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가격 상승세는 거래보다는 호가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본격적인 이사철이 되면 매매와 전세 모두 거래량이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오늘부터 사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제8회 2013 대한민국 IT 융합 엑스포를 개최해 IT 기술과 융합이 가능한 최신 기술을 선보입니다.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과 경북 소프트웨어 융합사업당 등 IT 지원 기관들이 공동단을 구성해 참가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